여보, 당신 맞지? 저를 아시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처음 보듯 인사를 했다. 일부러 나를 모른 척 한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잃어버린 15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아들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천장에서 떨어지는 따뜻한 조명이 바닥 대리석 위로 번져서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지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측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양가 어른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인사말이 곳곳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복 저고리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으면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신 거였죠. 외동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니 부족한 것 없이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가져다 준 하객 명단을 받아들고 수진 씨는 또박또박 그 이름들을 눈으로 짚어 내려가셨습니다. 아이고, 다들 바쁜데도 와주셨네. 회사 동료, 친척, 동네 교회 권사님들 이름이 눈에 익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줄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한도연 대표 VIP석. 글자 3개, 단 3음절인데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딱 그 이름에서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똑같은 이름이겠지.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마음속으로 애써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명단이 스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15년 전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남편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구조대에서도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자 가족들과 경찰은 실종 후 사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관도, 유골함도 없었고 영정 사진과 이름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절을 올리던 17살짜리 외동아들의 어깨가 얼마나 떨리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떠난 사람으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름 한도연. 그 이름이 오늘 아들 결혼식 하객 명단에 VIP 손님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바쁘시죠? 명단 확인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사회자가 다가와 상냥하게 말을 건넸지만 수진 씨 귀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곧 식이 시작된다고 진행 요원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로비로 모여들었고 어머 오셨어요? 하는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진 씨의 시선은 하객 명단 첫 페이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까요? 아니 설마 오더라도 혹시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확신에 가까운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지요. 도연 씨, 오늘이라도 돌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죽은 사람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웨딩 플래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오십니다. 길 좀 비워주세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예식장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며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명 아래로 들어오는 그 남자의 옆 얼굴, 입가에 선, 웃을 때 생기는 작은 주름, 모든 것이 15년 전 강가에서 떠나보냈던 남편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정말 우리 아들 아버지 맞으신가요? 하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 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기억의 흔적도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예의 바른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 씨의 세상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입장하셔야 하니까 잠시만 더 힘내세요. 사회자의 안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수진 씨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분명 울음 대신 웃음을 준비해 온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외동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날. 남편이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날이기도 했지요. 15년 전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세상은 쉬지 않고 돌아갔지만 수진 씨의 시간은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에 경찰서와 병원을 수십 번도 넘게 오가셨습니다. 강물에서 시신이 발견될까, 그나마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새벽마다 한강 둔치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지요. 더 이상 수색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수진 씨는 속으로 수십 번은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아직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손을.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월세, 전기세, 아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교복값. 하루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지출 앞에서 슬픔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7살이던 외동아들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엄마, 나 등록금 걱정하지 마요. 장학금 받을게요. 아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남편 목까지 2배로 뛰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했고 해가 지면 마트 계산원으로 늦은 밤까지 서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남들은 가족들과 모여 밥상 앞에 둘러앉을 때 수진 씨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떡국을 포장해서 손님들 손에 쥐어주느라 점심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들을 보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꼭 사람답게 키워내야지. 아버지 없는 티 안 나게,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버틴 세월이 어느덧 10년을 넘겼습니다. 아들은 약속했던 대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갔고 밤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결국 로스쿨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완주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웃으며 말하던 날 수진 씨는 처음으로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맞지, 도연 씨. 우리 아들 당신 닮아서 참 억척스럽게 잘 살아냈어.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신랑이 되어 예식장에 서는 날입니다. 기뻐도 너무 기뻐서 오늘만큼은 남편 생각도 최대한 억눌러 놓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머리도 곱게 만지고 오래된 한복 대신 새로 맞춘 연분홍빛 한복을 꺼내 입으셨지요. 그래, 오늘은 나보다 아들이 주인공인 날이야. 내 감정보다 이 아이의 앞날을 먼저 축복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예식장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하객 명단에서 그 이름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한도현.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좀 하얘지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결혼식이라 그런지 괜히 긴장이 되네. 내가 다 시집가는 것 같네, 얘. 농담처럼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크게 웃으세요. 아버지도 분명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요. 알겠죠? 그래, 내 말이 맞지. 오늘만큼은 울지 말아야지. 수진 씨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상자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남겨진 죄책감, 그리움, 미련이 뒤엉킨 채 숨어 있었지요. 그 상자를 일부러 열지 않으려고 15년을 바쁘게 살아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자가 누군가의 발길에 쾅 하고 차여 다시 열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의 결혼식 날, 하필이면 VIP 하객이라는 이름으로. 도연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물으며 수진 씨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웨딩 플래너가 작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습니다. 곧이어 예식장 입구 쪽에서 직원 둘이 서둘러 길을 비우는 모습이 보였죠. 조금만 양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 VIP 손님 들어오십니다. 이런 광경은 수진 씨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냥 아들 결혼식일 뿐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기에 이렇게까지들 서두르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시선이 자동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이미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리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먼저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 둘이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색빛이 살짝 도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무새는 흐트러짐 없이 딱 맞게 조여져 있었고 구두 앞코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보다 수진 씨 눈길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 것은 남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왼쪽 어깨가 아주 살짝 먼저 앞으로 나가고 팔은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있었지요. 그 익숙한 리듬, 오래전 남편이 퇴근길에 골목을 올라오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걸음걸이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다독여 보았지만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욱신거리는 맥박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시 주변 소음이 모두 멀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부 측 아버지가 먼저 나서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데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 결혼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그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 씨는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낮고 차분하면서도 끝에 살짝 올라가는 말투, 웃을 때 목소리가 조금 얇아지는 습관. 분명 남편 도현 씨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나왔어, 고생했지? 하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 아버지가 수진 씨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신랑 어머님, 여기 VIP 손님이세요. 인사 나누시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떼지 못한 채 가슴만 쿵쿵거리는 사이 남자가 먼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수진 씨의 손에서 들고 있던 하객 명단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한도연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 끝에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어머님이시죠? 신랑의 어머니 되시는 분. 남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인사말 같았지만 그 한 문장을 내뱉기까지 수진 씨의 가슴은 몇 번이나 부서졌다가 다시 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빛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시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면 아들의 결혼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겨우 수진 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모실게요. VIP석 준비해 두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공손하게 안내하자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목선, 심지어 살짝 까치발이 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 강물로 떠나보낸 남편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도연 씨, 정말 당신이신가요? 속으로 작게 부르짖는 그 목소리는 복잡한 예식장 소음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을 향한 부름이었지요. 결혼식 입장이 가까워질수록 예식장 안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신부 측 가족들은 꽃장식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사회자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주변의 소란이 거의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신경이 조금 전 눈앞에서 지나간 그 남자, 아니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온통 쏠려 있었지요. 이미 예식장 안쪽 VIP석으로 안내된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주변 사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잠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수진 씨에게는 기억 속 남편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섣불리 확신하면 안 돼.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행여나 잘못 알아보고 실수라도 하면 아들 결혼식에 먹칠하는 일이지. 수진 씨는 손을 꼭 쥔 채 작은 회의실에서 심호흡을 반복하다가 예식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혼주석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필이면 혼주석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도연 대표가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장면을 봤고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 내릴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물컵을 들기 전에 컵을 왼쪽으로 2번, 정확히 2번 돌린 다음 마셨습니다. 그 습관, 그 행동, 그 손목에 힘 들어가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남편 도연 씨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버릇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수진 씨가 남편을 놀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물 돌려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요? 꼭 의식 같아, 의식. 그러면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습관이야, 습관. 이렇게 해야 물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그 대답에 진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진 씨는 그 버릇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참 별게 다 귀엽구나 싶어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유리컵이 가끔 떨어질 뻔해서 수진 씨가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남편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지금 이 남자 15년 전에 사라진 남편과 생김새만 닮은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동작 같아 보였지만 부부 아니면 모르는,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며 의자 팔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신부 아버지가 재차 물었지만 수진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한도연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또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살짝 먼저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미소 지을 때 눈 아래 생기는 작은 선. 그건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식탁 앞에 앉으며 보여주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확신하면 안 돼. 아니라고 생각해야 해. 혹시 실망하면, 혹시 그분이 아니면, 나 혼자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들어 가슴 부분을 꾹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눈앞이 잠시 서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바로 옆에서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수진 씨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는 순간 수진 씨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 억지 미소가 입가에 걸렸지만 아들은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식장 음악이 크게 울리며 안내가 시작되자 아들은 고민을 뒤로하고 입장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천천히 돌려 한도연 대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똑같은 모습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2번 돌려잡는 버릇, 웃음 패턴, 앉아 있을 때 왼쪽 어깨로 무게 중심이 가는 자세. 이 모든 건 남편 도연 씨만 하던 작은 버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남자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을 때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곧은 모양. 손등에 흐르는 혈관의 방향. 결혼 반지를 늘 끼워서 생겼던 작은 굴곡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려는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도연 씨, 정말 당신이라면
왜 나를 모르는 척하고 계신가요? 예식장 안쪽에서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조명이 천천히 조도 조절되며 은은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작은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결혼식 분위기에 취해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수진 씨에게만은 그 많은 소리들이 멀리서 들리는 둔탁한 웅웅거림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한도연 대표,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컵을 돌려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휘청거릴 만큼 흔들렸는데 그보다 더 큰 단서가 또 나타난다면 그녀가 과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작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기에 예식장 스태프는 VIP 하객들에게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떡과 과일, 그리고 따끈한 소고기 무국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라도 시선을 돌리려고 다른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VIP석 방향이 당겨지고 있었지요. 결국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살짝 틀어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저 조용히 국을 숟가락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 같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하더니 국 속에 떠있는 얇은 파 조각들을 보기 좋게 젓가락으로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행동까지 그대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지? 남편 도연 씨는 파를 먹지 못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요리에 들어가기만 해도 머리가 욱신거리고 속이 울렁거려서 국을 먹기 전에 파를 꼭 하나하나 골라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워낙 부끄러워해서 손님들 앞에서는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서 골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파를 고르는 모습이 수진 씨에게는 일상이 되었지요.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귀여운 신랑이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파 좀 넣어 먹어요. 맛있는 걸 왜 자꾸 골라내요? 아니야, 정말 안 맞아. 먹으면 머리 아파. 당신 모르지? 당신은 뭐든지 잘 먹으니까. 아이 참, 또 그런 말 하네. 당신이 예민한 거지.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서 그 남자가 종이에 담긴 작은 파 조각들을 정확히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골라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온몸이 뜨겁고 차갑고 어떤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끝의 미세한 각도, 파를 골라낼 때 젓가락을 비틀어 잡는 버릇, 파 조각을 접시 가장자리 한 곳에 모으는 방식,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국을 떠먹는 행동까지 모든 것이 복사한 듯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혼주석 옆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입술을 가까스로 떼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져서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등을 덮고 있는 식탁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도연 대표가 국을 먹다가 갑자기 표정을 살짝 찡그리더니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관자놀이를 살짝 마사지했습니다. 그 습관도 도연 씨가 파 냄새만 맡으면 시작하는 편두통 때문에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파를 골라내는 습관뿐 아니라 파 냄새에 예민해 두통까지 오는 체질, 그리고 그 두통을 달래기 위해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버릇. 이 정도 단서가 겹친다면 어떤 배우자라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 넓어도 사람이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어. 절대 없어. 심장이 다시 쿵쿵 떨어지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아 잠시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VIP석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대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파 못 드시는 체질이세요? 남자는 스스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안 받는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머리가 울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진 씨 마음의 어느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들었다고? 자기 입으로가 아니라 들었다고? 기억이 어딘가 비어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수진 씨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기억하고 있는 듯한 말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뉘앙스. 그 말투에서 수진 씨는 강한 확신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명이 더 밝아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신랑 입장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석에 소란이 일어났고 수진 씨는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마음과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 혹시 진짜 남편 도연 씨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오늘 아들 결혼식에 나타났는지. 신랑 입장이 시작되기 전 혼주석 앞에는 은은한 노란 조명이 내려앉았고 음악 감독이 연주할 웨딩 마치의 첫 음을 테스트하는 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정리하거나 신부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그러나 수진 씨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일어난 일처럼 멀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 음악, 사람들의 목소리, 그 어떤 것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단 한 사람, VIP석에 앉아있는 한도연 대표. 그 남자는 마치 자신이 이 결혼식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태연하게 테이블에 놓인 다과를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담담하다는 게 정말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걸까? 내 얼굴도, 내 이름도, 우리 아들 얼굴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나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막막한 감정이 수진 씨의 목을 꽉 쥐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신랑 입장이 시작되려 하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주 어머님, 물이라도 조금 드실까요? 예식장 도우미가 조심스레 물병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물병을 잡고 난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스스로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자신이 떠올라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실이 오늘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지요. 안 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이건 나 혼자만의 오해일 수도 있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결정을 하면 아들 결혼식이 망가질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도 넘게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파우치는 늘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 그리고 고등학생이던 외동아들, 그리고 수진 씨, 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치켜세운 모습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사진은 수진 씨가 남편 장례식 때도 영정 옆에 조용히 세워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꺼내는 순간 왼손이 떨려 사진 모서리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인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혹시 기억이 나려나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수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VIP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연 대표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습니다. 신랑 어머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도 쉬지 못한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사진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그의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사진 속 남편 얼굴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사진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다 떼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 씨의 심장이 단단하게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정말 본 적 있으세요? 수진 씨는 나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더니 갑자기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조금 힘들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머리가 조금 울리네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혹은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보였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약간 소란스러워졌고 수진 씨는 급히 사진을 뒤로 숨기려는 듯 움켜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무리하게 보여드렸네요. 괜찮으세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 저하고 어딘가 닮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수진 씨는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닮았습니다.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그 순간 예식장 문이 열리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랑 입장. 모든 하객이 일어서고 아들이 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눈앞에 이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입장이 끝나고 예식장 안은 다시 차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신랑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수진 씨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의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뒤 보였던 그 남자의 반응.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턱까지 다가섰다가 마지막 순간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세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다가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결혼식 진행을 도와주던 웨딩 플래너도 곁에서 긴장한 듯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너 결혼식이잖니.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이 끝나고 신부가 등장해 버질로들을 걸어오는 동안 수진 씨는 순간순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아름다운 장면과 달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정말 도연 씨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일까?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은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예식장이었기에 따로 마련된 연회장이 큰 홀처럼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역시 주변의 시선을 대비해 자연스럽게 걸어가려 했지만 내내 마음에 걸리던 단 한 가지, 그 남자에게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길. 피로 연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도연 대표가 잠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조금 이따 합류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혼자 조용히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발걸음도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일부러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천천히 따라갔지요. 호텔 2층 복도에는 웨딩홀과 연회장을 잇는 작은 휴게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유리창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정원의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나무. 강가에서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던 길에 똑같은 모양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종 그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저런 나무 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요? 글쎄, 묘하게 마음이 편해져. 나무는 변하지 않잖아. 사람이 떠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대화를 떠올리자 수진 씨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습니다. 한도연 대표는 라운지 근처에 이르더니 마치 누군가 끌어당긴 것처럼 창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길게 들이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나무를 왜 저렇게 오래 보시지? 도연 씨라면 분명 이런 반응을 했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손가락이 떨리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셨습니까? 다들 찾고 계십니다. 수행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그 말이 들리자 수진 씨의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습니다. 저 말은 정확히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강가 산책길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다가 그 오래된 나무 앞에서 했던 말. 그 말투, 그 호흡,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듯 느린 속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삼키며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가 돌아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랑 어머님. 무슨 일이라도?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한 이의 공허함과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빛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길, 이 공간, 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자체가 왜인지 그는 말을 잠시 멈추며
자신의 가슴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치 전에 와본 적 있는 것처럼. 그 말에 수진 씨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길. 정말 당신이 맞는 건가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시간이 잠깐 괜찮으시다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군데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기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조심스레 내딛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라운지를 지나 호텔 후문 쪽 작은 정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 씨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북처럼 둔탁하고 크게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걸음 한 번 내디딜 때마다 그 울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옆에서 걷는 그 남자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 한도연 대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행원 없이 홀로 걷는 모습도 자연스러웠고 걸음의 속도와 방향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따라가듯 묘하게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딘가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잃어버린 기억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려는 것 같은 표정. 대표님, 피로 연장은 조금 뒤에 시작해도 괜찮으시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겨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는 잃어버린 무언가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호텔 후문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예식장의 화려함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평범한 산책로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조명등이 길 양옆으로 놓여 있었고 길 가장자리에는 계절을 견딘 나무와 덩굴이 자연스럽게 자라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노란 빛을 띠며 발끝에 잔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선명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정말 도연 씨일지도 몰라.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착각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괜히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불안보다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조용한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었을 때 한도연 대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갑작스럽게 관자놀이 근처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 길이, 왜 이렇게 어지럽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며 천천히 내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억지로 두드리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어지러우세요? 머리가 아프신 건가요? 남자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 씨는 멈춰서서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라니 이 넓은 정원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왜 그것이 이토록 남자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지
그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에 내뱉은 말이 수진 씨의 심장을 찌르듯이 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도 같이 들려요. 수진 씨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만 알고 있는 소리. 15년 전 남편과 아들이 함께 놀이터에서 놀 때 아들이 내던 특유의 웃음소리. 남편은 그 소리를 참 좋아해서 우리 아들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밝고 예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그리워. 수진 씨는 종종 밤에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눈앞의 남자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들리세요? 수진 씨는 거의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너무 맑은 소리예요. 어디서 들었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오릅니다. 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어디선가 오래 잊고 있던 것을 찾아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찰랑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남자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무릎을 살짝 꿇었습니다. 아, 이 소리, 이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눌러놓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 급히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흐느끼듯 새어나온 말.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에 수진 씨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수진 씨는 강둑에서 울부짖으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여보, 제발 살아서 돌아와요. 제발. 그때 외쳤던 그 절규를 지금 이 남자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한쪽 무릎을 다시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몸이 마음대로 왜 이런 건지. 수진 씨는 그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한도연 대표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가슴께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누구였습니까? 수진 씨의 호흡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린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그 기억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정원 앞 바람이 잔잔히 가지를 흔들던 그 순간 한도연 대표의 숨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 가장자리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기어나오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잊어버린 과거를 혼자만의 힘으로 끌어올리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15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왔는지 스스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용히 조여들어갔습니다. 만약 기억이 돌아왔다가 나와 우리 아들을 떠난 세월을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그는 15년이라는 거대한 공백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를 잃고 어떻게 버텼는지, 또 어떻게 잊지 않으려고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이었습니다. 눈앞 이 사람이 정말 도연 씨가 맞는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깊은 갈망. 남자는 조용히 숨을 골라내며 정원과 이어진 작은 흘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호텔 뒤편의 작은 놀이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 호텔을 찾는 아이들이 종종 뛰놀던 곳이었습니다. 한도연 대표는 갑자기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놀이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 말에 수진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호텔 후문 뒤편 놀이터. 그곳은 15년 전 사고가 나기 전날 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놀았던 장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들과 시소를 타고 미끄럼틀을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는 천천히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는 놀이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철제 미끄럼틀은 가을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옆 그네가 한 번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끼익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한도연 대표의 몸이 갑자기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양쪽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 스쳐간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이 소리, 그네, 그때, 잠깐만요. 수진 씨는 놀라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 어떤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놀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며 그네 밀어줬습니다. 수진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라는 말, 그리고 그네 밀어줬다는 말. 그건 15년 전 아들과 남편이 놀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웃으며 아들을 그네에 태워 높이 밀어줬지요. 아들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만큼 크고 밝았던 그날. 아이 웃음소리가 정말 참 좋았습니다. 남자의 눈동자에 서서히 물방울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한도연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려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아니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는 가슴께를 손으로 짚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정원 전체를 흔드는 듯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고인 채 그의 옆으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천천히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내 아들. 한도연 대표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의 마음속 어느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아직 다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놀이터의 미끄럼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마치 15년 전 그날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듯 가슴을 울렸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바람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천천히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제 그네 사슬이 흔들릴 때마다 희미하게 끼익하는 그 소리가 15년 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한도연 대표는 가슴께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고통을 견디려는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신 뒤도 오랫동안 내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지금 그 떨림을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흔들림이 그녀에게는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도연 대표는 턱끝을 떨며 아직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을 토하는 듯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수진 씨는 숨이 걸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놀이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수진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15년 전 사고 당시 강물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갔고 그의 시선은 과거 어느 순간을 향해 고정된 듯 흔들림 없이 놀이터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흙더미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 순간 수진 씨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바로 그날 남편이 타고 있던 차량은 폭우로 인해 약해진 비탈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순식간에 강가 쪽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강물의 절반 이상 잠겨 있었고 당시 목격자가 차가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었지요. 남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그 말에 수진 씨의 무릎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버티며 그 앞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도연 대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려온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아무리 버티려고 했는데 눈물이 남자의 눈가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 말에 수진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 아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작아서, 내가 무거웠으면 아버지가 안 떨어졌을 텐데 내가 아버지를 놓쳤어. 그 아이의 죄책감이 아직도 수진 씨 가슴 한쪽에서 칼처럼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남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정말로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날이었어요.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손을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토하며 다시 한번 균형을 잃을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그 한마디가 시간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그는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남편이 생전에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애틋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모든 표정이 15년 전 그날의 도연 씨 얼굴과 완전히 겹쳐졌습니다. 나 돌아왔어. 수진 씨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15년 동안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묶어두었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흐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야. 수진아. 그 순간 기억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세월이 가라앉히지 못한 이름과 사랑이 바람을 타고 되살아났습니다. 수진 씨와 한도연, 아니 도연 씨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15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온 두 사람의 온 마음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놀이터의 그네가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이 잃어버린 세월을 조용히 위로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남편과 아내는 마침내 다시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서 15년 만에 서로의 이름을 확인한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옹한 채 서로의 어깨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마치 오래된 슬픔을 감싸듯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도연 씨의 손등에 닿은 수진 씨의 눈물은 조용히 떨어져 그의 검은 슬랙스에 젖었지만 그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오래 잃어버렸던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네. 여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호칭이 온몸을 가르는 듯 진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진 씨 마음 한편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이가 받을 충격은 또 얼마나 클까? 그러나 그 고민을 끝내기 전 놀이터 입구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듯한 크고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은 신랑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식이 끝난 후 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한참을 찾아 헤매다 호텔 직원의 안내로 후문 쪽 정원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달려오는 그의 눈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턱 끝은 긴장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다 놀이터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한 사람처럼 숨이 멎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연 씨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그가 사춘기 시절 잠자기 직전에도 매일처럼 떠올렸던 얼굴, 그리고 절대로 다시 볼 수 없다고 억지로 마음속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그 얼굴. 아버지.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도연 씨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애틋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승우야.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릴 적 잠들려고 누웠을 때 등을 토닥이며 잘 자라 아빠가 옆에 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거기서 멈추어 섰습니다. 아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가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는 듯 다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말은 15년간 가슴에 묻어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달려오듯 앞으로 나아가 도연 씨의 가슴께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아들의 울음이 놀이터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혼자서 버틴 15년의 세월, 학교 운동장에서 작은 상을 받아왔을 때도, 대학 합격자 발표를 보며 혼자 울며 웃었을 때도, 아버지가 없어서 더 외롭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도연 씨 역시 아들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승우야. 아버지가 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자마자 밀려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수진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는 남편의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만 자책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들도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탓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손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들을 한꺼번에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도 아들을 끌어안은 채 마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은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놀이터의 그네와 나무 사이를 지나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화해와 가족의 재회를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의 소란과 음악은 이 작은 공간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가족 세 사람만의 시간, 그들만의 15년 만의 만남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작은 세계였지요.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버지,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 말에 도연 씨는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돌아가고 싶어. 내 자리를 돌려받고 싶어. 수진 씨는 참아온 눈물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이제야 우리 집이 다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날 정원 뒤편의 조용한 놀이터에서 가족 세 사람은 다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의 작은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얽히고 묶여있던 세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승우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며 아버지의 옷깃을 잡은 그의 손을 떨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아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을 보며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진짜 살아있어서 정말 기적처럼 돌아와줘서 15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외로움, 부모이자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 이 한 장면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승우는 눈물을 닦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와 도연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희 셋이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요? 수진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 했고 도연 씨 또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얼굴 위로 조용한 죄책감의 그림자가 다시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서도 되는 걸까? 그 말은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의 잔해였습니다. 15년이라는 공백, 돌아올 수 없었던 시간들, 남겨진 가족이 겪었을 고통, 그 모든 걸 떠올리면 마치 자신이 다시 가족 곁에 서도 되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표정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돌아올 자격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 둘 다 당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도연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수진 씨는 눈물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승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이 살아가요. 그 말은 15년의 공백을 완전히 지우는 가장 따뜻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정원 옆 벤치에서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드는 그 순간 카메라 셔터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었던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증거이자 앞으로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도연 씨는 승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승우야, 아버지, 다시 많이 배우고 다시 당신들과 살아갈 준비를 하겠다. 기억도 생활도 이제부터 천천히라도 다 찾을 거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기다릴 준비 끝났어요. 어릴 적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이제는 저도 천천히 아버지께 다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도연 씨는 눈가를 붉혔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함께 사는 첫날,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말은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의 끝에서 가장 부드럽고 정확한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조명은 이미 저녁 예식의 준비로 밝아져 있었고 웨딩홀 안에서는 다음 팀의 연주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과 화려함은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되찾았고 서로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 도연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집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자리, 15년 동안 비어 있었던 자신의 자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승우도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우리 셋이 이렇게 걷는 거.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는 호텔 앞길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틈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천천히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서로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고 그 잊힌 시간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